요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당뇨 환자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가장 큰 고민거리는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30세 이상 당뇨병 환자는 약 6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당뇨병학회가 2012년에 예측한 2050년의 환자 수 591만 명을 30년 앞서 추월한 것으로 2010년 당뇨병 환자 수가 312만 명임을 감안했을 때 10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인데요. 또한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전체 당뇨병 환자 중 65세 이상 비율이 39.2%로 높고 특히 65세 이상 여성의 경우 51.2%가 당뇨병을 앓고 있어 노인 당뇨병 관리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진료비도 너무 부담됩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당뇨병 진료비는 2015년 약 1조 8천억 원에서 2020년 약 2조 9천억 원으로 5년 새 6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당뇨병 관련 상황이 악화됨에도 대한민국 당뇨병 관리는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당뇨병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동반 질환 비율이 높고 이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당화혈색소, 혈압, 콜레스테롤 등이 적정 수준으로 관리돼야 합니다. 하지만 당뇨병학회에 따르면 현재 당뇨병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환자는 전체 환자 중 9.7%에 그쳤다고 합니다. 당뇨병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과 같은 다른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심장질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통합적이면서 적극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뇨병 학회 이사장이 강조할 정도로 심각한 국가적 위기 사태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리미리 당뇨를 예방하고 잘 관리해서 병원 신세지지 않도록 당뇨병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당뇨에 좋은 음식 베스트 5 알아보겠습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 5위는 해조류입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복권원 유전체센터 연구팀은 12년간 40에서 69세 성인 7,470명의 식습관 및 건강 상태에 대해 분석했는데요. 연구팀은 조사 대상자들을 해조류 섭취량에 따라 4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해조류를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은 하루 평균 김 2.31g, 미역 다시마 2.9g을 먹고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은 각각 0.14g, 0.17g으로 거의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룹별로 당뇨병 발생 위험을 비교했니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이 가장 적게 먹은 그룹에 비해 2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섭취한 그룹은 11% 낮았고요. 연구를 주도한 전문가는 해조류 속 식이섬유는 당이 몸에 천천히 흡수되도록 해서 공복 혈당이나 식후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고 해조류에 든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도 활성산소로 인해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서 당뇨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조류는 대표적으로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혈당 지수가 낮으면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를 적게 한다고 합니다. 다만 해조류를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요오드 섭취량이 많아지고 갑상선 질환 위험이 높아지므로 적정 섭취량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 4위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탄수화물 함량이 적고 단백질, 지방, 섬유질이 풍부한 완전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당뇨에 좋습니다. 견과류 속 지방은 건강한 지방인 불포화지방산으로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LDL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은 높입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혈중 중성지방을 배출해 혈관을 청소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견과류를 주기적으로 섭취하는 당뇨 환자는 그렇지 않은 당뇨 환자보다 심장질환 발병 위험이 낮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당뇨 환자 16,217명 34년간 추적 관찰했는데요. 그 결과 일주일에 5회 이상 견과류 한 줌 정도의 견과류를 섭취한 당뇨 환자는 1회 이하로 섭취한 환자보다 심장질환 발병 위험이 17% 낮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견과류를 먹은 환자는 견과류를 전혀 안 먹은 환자보다 심장질환 발병 위험이 3% 낮고 그로 인한 사망률은 6% 낮았다고 합니다. 견과류는 종류별로 영양소가 다르므로 한 종류를 많이 먹는 것보다 여러 종류를 적당량 나눠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 환자가 먹기 좋은 견과류는 호두, 아몬드, 은행, 피스타치오가 대표적인데요.
견과류는 지방과 열량이 높아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먹으면 적당하다고 하니 간식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 3위는 아보카도입니다. 미국 성인 17,56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아보카도 섭취를 통해 식단의 질이 향상되고 체중과 체질량 지수가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는 당뇨의 위험인자 중 하나인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간식으로 아보카도가 적절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보카도에 든 식이섬유가 장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에 좋고 풍부한 비타민, 미네랄, 건강한 지방 식이섬유가 심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보카도는 심장을 보호하는 HDL 콜레스테롤의 혈중 농도를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주는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의 혈중 농도를 낮춘다 연구 결과가 여럿 나와 있습니다. 또한 카로티노이드, 비타민 C, 비타민 E, 폴리페놀 등 항산화, 항염증 성분이 풍부합니다. 아보카도를 꾸준히 섭취하면 신체의 항산화 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45명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연구에서는 아보카도를 매일 먹으면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인 루테인의 혈중 농도가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보카도에는 섬유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고 탄수화물이 적어 섭취 후 혈당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샐러드, 스무디, 샌드위치 등으로 만들어 식사 사이에 섭취하면 아주 좋다고 합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 2위는 계란입니다. 달걀은 건강에 도움되는 식재료 중 하나로 식간에 먹으면 포만감과 더불어 만족감을 주는 완전 식품이죠. 정기적으로 계란을 섭취하면 심장질환 위험과 염증 수치를 줄이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할 때 뿐만 아니라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계란을 먹으면 종일 혈당 수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샐러드를 먹을 때 삶은 달걀 한두 개를 함께 먹으면 항산화 성분인 카로티노이드의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많이 든 샐러드를 먹은 참가자일수록 베타카로틴, 알파카로틴, 리코펜, 루테인, 제아잔틴을 포함한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영양성분 흡수율이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의 교수는 달걀을 함께 먹는 것만으로도 카로티노이드의 체내 흡수율이 증가하며 최소한 500%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채소와 계란을 함께 먹으면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 1위는 닭고기입니다. 닭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여 인슐린 호르몬의 좋은 원료가 되면서도 지방은 적어 포만감을 주고 체중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보다 지방은 적고 단백질,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닭고기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은 포도당 대사와 식욕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조선시대 편찬된 식료찬료에는 당뇨 환자에게 닭고기를 삶아 국이나 죽으로 처방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오랜 기간 당뇨를 앓았던 세종대왕께도 치료를 목적으로 닭고기를 10년 가까이 꾸준히 섭취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닭고기를 추천했다고 튀긴 닭을 드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튀긴 음식은 당뇨에 좋지 않으니까 닭도리나 찜닭을 해서 맛있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